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책입니다. 오늘 2부 방송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 노트북이 바이러스 공격을 받았습니다. 안에 저장된 모든 문서가 지워지고 방금 썼던 원고가 삽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. 그래서 기억으로 더듬어서 제가 지금부터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태국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습니다. 조금 늦게 도착한 아베 신조 총리를 문 대통령이 찾아가서 대화를 하자고 얘기를 했고, 그리고 11분 동안 앉아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미처 이제 통역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군요. 그래서 두 분 사이에 이제 대화를 하면 어느 쪽이든 영어로 먼저 통역이 되고 그걸 다시 자국의 언어로 해서 자국 정상에게 전달하는 그런 식이 됐다고 하니까 실제 11분 같으면요, 정상회담의 대화는 불과 한 2, 3분, 뭐 길어봤자 한 4, 5분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. 어쨌든 두 분이 일단 그 대화라는 물꼬를 튼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고민정 그 대변인은 이 양국 정상 간에 그 우호적인 분위기였다, 여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 그런데 일본 보도는 사뭇 다르더군요. 이 산케이 신문, 아사히 신문, 뭐 둘 다 거의 그 좀 우경화된 신문들이죠. 이 신문들에서는 아베 신조가 원칙적인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. 쉽게 말하면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 간의 친구권 협정을 위배한 것이다. 다시 말해서 한국이 빨리 그 배상 판결에 대해서 어떤 그 태도 변화를 보여줘야만 앞으로 한일 간에 원만하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,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자, 어쨌든요, 우선 한일 간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지소미아 파기입니다. 이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이죠. 정보 보호 협정이죠. 근데 그 시한이 20일 자정입니다. 20일 밤 24시가 되면 자동으로 이제는 파기가 되는 걸로, 쉽게 말하면 종료가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. 지금 오늘 아침 조선일보 제목이 그랬죠. 아니, 어제 아침이군요. 이 헤드라인이 그랬죠. 지소미아 복귀, 그리고 이 몰아치는 미국. 예,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. 노트북이 다 날아가 버린 바람에. 동아일보는 지소미아 깨지 말라, 미국 릴레이 압박. 그 두 신문이 똑같았습니다. 쉽게 말하면 그 미국의 마크 네퍼 차관보, 이 우리 그 동북아를 담당하는 차관보, 그리고 또 그 주일 미국 대사, 이 주일 미국 대사, 이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네퍼 차관보 얘기는 그렇습니다.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 국익을 침해하는 것이다. 그래서 한국이 결자 해지를 촉구하고 있다.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. 심지어 그가 한 말은요, 지금 북한과 중국, 러시아만 행복하다,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. 이 조세병 주일 대리대사도 똑같이 압박을 합니다.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 국익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사항을,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유지를 하라는 것을 한국에 명확히 전달했다,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. 그것도 일본 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얘기죠. 오늘 동아일보 3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방위분담금 협상과도 연계를 하는 움직임이다. 그렇습니다.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가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에서 우리에게 조금 더 양보하지 않겠다.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6조 원을 달라고 그러죠. 그러니까 그 돈 문제와도 연결시켜 놓겠다는 겁니다. 자,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중에 이 한일 관계 경색에 누가 더 답답할까요? 문재인 대통령도 뽑은 칼자루를 쉽게 칼집에 넣지를 못합니다. 그건 개인적인 어떤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, 우리 한국의 국익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. 문제는 아베 신조가 안보 핑계를 대고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함부로 양보를 하지 못하죠. 근데 아베 신조가 또 답답하게 또 생겼습니다. 우선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자면요, 9월 달에 일본 맥주 그 우리로 지금 수입이죠. 수입이 99.9% 격감을 했습니다.
더군다나 일본 소도시를 잇는 항공 노선 좌석 50% 이상이 텅텅 비었습니다. 자, 어쨌든 이 지소미아는 지금 한일 간뿐 아니고 이 미국까지도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. 이 한미일 안보 공조에는 아주 필수적인 것인데요. 이 우리 청와대는 아주 오불관원이었죠. 지소미아, 그거 뭐 없어도 된다. 그리고 우리와 미국 간에 정보만 충분히 뭐 교류가 돼도 우리 안보에는 별 탈이 없다. 이렇게 지금까지 말해왔습니다. 그런데 어제죠. 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모처럼 청와대와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. 지소미아는 필요하다.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가급적 이 지소미아는 유지가 돼야 된다. 이런 얘기를 국방위,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한 겁니다. 자, 그런데요. 제가 이 보도를 보고 걱정이 되더라고요. 평소에 제가 정경두 국방장관을 참 비판을 많이 해온 사람인데 이런 말 하다가 또 목 잘리는 거 아니냐. 그런데요. 문제는 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차원이 아닙니다. 어제 국정원장 서훈, 그러니까 우리나라 권력 서열치고는 꽤 높은 분입니다. 이 국정원장 서훈도 청와대 정의용과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. 국가안보실장과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한 거죠.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북한 ICBM이 이동식 발사가 어렵다고 한 말을 확 뒤집어버리고 이동식 발사대로 북한이 ICBM을 발사할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하긴요. 서훈 국정원장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2017년도에 이미 화성 14호, 화성 15 이동식 발사를 북한이 하고 그 사진까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? 문제는 정의용 실장이 있었죠. 정의용 실장이 한 말이 참 걸작 중에 걸작이 하나 있습니다.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폐기되면 북한의 ICBM 발사 능력도 사라진다. 없다.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. 이렇게 말을 했죠. 정의용 실장은 이동식 발사대로 ICBM 발사는 할 수 없다. 북한은 그런 기술이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쉽게 말해 조선일보 제목처럼 팩트도 모르고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군사 지식이 없는 것이란 걸 드러내버린 겁니다. 아니면요. 북한을 감싸는 게 습관이 되었거나 말입니다. 자, 하기는요. 이게 그는 문 대통령이 상중인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결례가 아니냐 하는 질문에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한 다음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희대의 코미디를 연출했죠. 조선일보는요. 사실까지 동원해서 정의용 실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. 그 제목이 뭔가 하면요. 이동식 발사대로 ICBM 못 쏜다니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인가. 그런데요. 제가 재미있는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이 제목을 보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. 그리고 어제 아침에 신문이 배달되고 나서 이 제목을 보다가요. 이 따옴표가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이 신문을 확대해서 보여드리죠. 따옴표를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. 이동식 발사대로 ICBM 못 쏜다. 그 다음에 니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이가. 이렇게 제가 읽은 겁니다. 깜짝 놀랐습니다. 어떻게 신문에 대놓고 정의용 실장을 이렇게 때려 패느냐.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군요. 이동식 발사대로 ICBM 못 쏜다고 못 쏜다니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인가 이 얘기인데요. 제가 그렇게 본 겁니다. 아마 저도 이 정의용 실장에 대해서 반감이 좀 가슴속에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. 이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. 이 사설은 정의용 실장의 발언을 괴빈이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. 신문사 사설이요. 이 공직자에게 뭐 개인적인 감정도 없을 텐데 괴변이라는 표현까지 쓴다는 것은요. 그만큼 정의용 실장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글쎄 말입니다. 이 통상 전문가에게 국가안보를 책임을 지우서니 처음부터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이라고 해야겠죠. 자, 어제 제가 뉴스 하나만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. 이왕 원고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. 한국당 영입인사 1차 명단에서 배제됐던 박찬주 대장 얘기입니다. 그는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. 1차 명단에서 배제됐던 박찬주 대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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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 명단에서 배제됐던 박찬주 대
그런데 정치적 발언이 주목을 끌었습니다. 나를 불러낸 것은 황교안이 아니라 문재인이다. 그게 이 인터넷 그 뉴스에 제목으로 붙어 있더군요.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보이지만 군 통수권자는 보이지 않는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. 군이 민병대로 전락했다고까지 날을 세웠습니다. 그러면서요, 이 그동안 이 벌어졌던 갑질 논란에 대해 여러 해명이 뒤따랐습니다. 자, 이 정도에 그쳤으면 그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다들 고개를 끄덕거렸겠죠. 아마 그럴 분이 많았을 겁니다. 그런데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군 인권단체라는 사실단체 아시죠? 그 민간단체예요. 거기 소장 임태훈 씨가 군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입니다. 뭐 그 원인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그런데 그 임태훈 씨를 두고 군대 안 간 사람이 군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. 이 말까지 덧붙이는데요. 그 요까지도 좋습니다. 저도 평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. 평소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에게 공적인 발언권은 제한해야 한다. 이런 주장을 저도 하죠. 더군다나 군대까지도 안 사람이 군 내부를 비판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좀 임태훈 씨는 제가 보기에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요. 그 다음 박찬주 씨의 말이 문제였습니다. 이 박찬주 대장론 갑자기요. 이 임태훈 씨를 3층 교육에 보내서 교육을 한번 받게 해야 한다.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. 자, 제가 이 뉴스를 듣는 순간요. 갑자기 박찬주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. 명색이 예비역 육군대장이지 않습니까? 왜 이리 말을 함부로 하는 걸까요? 예, 아무리 그분이 보수주의자처럼 보이더라도 제가 비판할 건 비판을 해야 되겠죠. 박찬주 대장이 그 말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과 함께 사과가 있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컴퓨터가 공격을 받는 바람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얼굴은 웃고 있지만 정말 많이 지쳤습니다. 컴퓨터, 이 바이러스 공격받은 컴퓨터와 거의 한 2시간 이상을 지금 실험을 하고 나니까 온몸이 기운이 다 빠지네요. 자,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밤이 너무 깊었습니다. 아마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새벽에 보시겠죠. 예. 저녁 때, 그러니까 오늘 저녁 때 다시 새로운 뉴스로 또 새로운 비평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.